네, 뭐 큰 이슈가 이제 작은 개별 이슈를 덮어버리는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진행되는 건 진행되는 거죠. CES입니다. 아침에도 잠깐 뭐 현장 연결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총론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를 좀 모셔봤고요. 이요훈 IT 칼럼니스트가 자리하셨네요. 어서 들어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. 여러분이 오실 줄 알고. 네. 자, CE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던데요. 저희 아침에 현장 연결 잠깐 해봤거든요. 근데 의외로 조금 한산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. 그렇죠. 네. 그럴 수밖에 없죠.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. 코로나 때문도 있고 지금 대형 기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참가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들. 구글, 애플, MS 이런 데 다 빠졌습니다. 다 빠졌군요. 네. 그래도 2년 만에 지금 열리는 이 CES의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로봇이라고 지금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로봇. 과연 어떤 신기술과 신제품들이 등장을 했는지. 네. 일단 가장 중요한 제품 같은 경우는 CES는 항상 TV입니다. 네, 소비자 가전, 소비자 가전 중에서도 TV가 가장 중요한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 기술 트렌드가 무엇이냐? 라고 했을 때 이게 한 세 가지로 딱 정리된 것 같습니다. 네. 로봇이랑 헬스케어 그리고 모빌리티 이 세 가지죠. 일단 가장 중요한 이 디스플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단순한 TV를 넘어서서 또 이제 단순한 스마트 기기도 넘어서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좀 변하면서 굉장히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었고요. 또 90인치가 넘는 이제 대형 TV를 비롯해가지고 미니 LED나 아니면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좀 새로운 신제품들이 이제 선보인 것이 좀 두드러졌습니다. 네. 그 밖에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홈 로봇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들이 예전에 비해서 개량돼가지고 나온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좀 보였었는데요. 그 밖에도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번에 CES에서 최초로 기조연설에 참가했습니다. 그동안은 헬스케어가 약간 이제 마이너한 분야로 분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조연설로 참여한 일은 거의 이제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. 올해 드디어 이제 기조연설자로 참가를 하면서 동시에 이 헬스케어 제품이 뭐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하고요. 또 이번에 CES 참가자들한테 다 신속 검사 키트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. 디지털화된 검사 키트. 그렇죠. 침 한 번 뱉으면 15분 안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지금 다 나와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하나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게 인텔이나 AMD,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주요 칩셋 제조 회사들이 여기 지금 CES에서 새로운 이제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 CPU들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칩 대기를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헬스케어 앞서 저희도 잠깐 다루겠습니다만 조연에서 이제 주연으로 그래서 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도 부각이 좀 되고 있군요.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제 개막식에 기조 연설을 한 회사는 뭐 삼성전자죠. 삼성전자가 던져주는 그 메시지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뭘까요?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핵심 메시지가 Together for Tomorrow였거든요. Together for Tomorrow. 이게 기술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게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딱 규정을 내렸습니다.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 고도화된 연결성과 이 맞춤화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기술 혁신 이거랑 이걸 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가지고요. 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. 그와 동시에 뭐 더 프리스타일이나 오디세이 아크 같은 신규 디바이스들이 발표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맞춤형으로 그리고 좀 친환경적으로 바꿀 기회를 삼성전자가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두를 위한 함께 모두를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? 이거 뭐 올포원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. 모두 함께 지금 미래를. BTS가 주창하는 뭐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. 자, 증시의 뜨거운 테마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NFT라고 하는 대체불가 토큰 이렇게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. 그 NFT도 가전업체 쪽으로 진출이 되는 요소가 됐다고요. 삼성과 LG에서 이 NFT를 탑재한 TV 어떤 의미죠, 이게? 정확하게는 이제 TV에서 NFT를 보고 NFT를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탑재하겠다라는 말입니다. 플랫폼을 번들로
예, 번들일 수도 있고,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앱이 탑재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으로. 탑재가 될 수도 있고요. 네. 이게 기존에 이제 NFT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속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사거나 등록하거나 이럴 수까지 이제 가능했는데 네. 막상 저희가 이런 NFT 작품을 사서 어디 구경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. 아, 예, 그러네요. 본인이 직접 뭐 즐기거나 감상할 수 없고. 네, 요즘은 워낙 그 대화면 텔레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벽걸이형 예. 이렇게 되면 이제 그 NFT를 내가 만약에 구입한 어떤 그 그림이 있다면 예.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그렇죠. 화면 바로 띄워놓을 수 화면에 있는. 딱 띄워놓고 아, TV 안 볼 액자처럼. 때는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. 네. 이게 실제로 이 적용되는 TV가 뭐 네오 QLED나 더 프레임 같이 기존에도 뭔가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이제 전시하기 좋은 이런 곳에 있었고요. 선명한. 네. 예, 굉장히 선명하고 또 또렷하고 예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. 네. 또 이 한편 또 NFT를 이제 구매하고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일시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이 NFT를 주 거래하신 분들이 좀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네네.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NFT 작품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좀 고급형 TV를 구입할 만한 충분한 이제 동의가 되어주는 거죠. 그러네요. 예. 그래서 앞서 이제 90인치대의 텔레비전 예. OLED TV인가요? QLED인가? OLED TV, OLED. 예, LG에서 발표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굉장히 선명도 화소수가 인간의 시야로 좀 구별이 잘 안 되던데. 예, 이제 이게 AK 정도가 되니까 네. 제일 비싼 건 AK이고 이 정도가 되면은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은 이걸 제대로 이제 확인하기 어렵죠. 그렇죠. 뭐 90인치 때면 아직은 억 단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억 단위까지는 안 갈 가나요? 때. 예, 근데 이 롤러블 같은 경우는 억 단위까지 가는데 아, 그냥 그냥- 90인치는 억 단위까지는 안 그래요? 가는데 몇 천만 원대는 되는. 그러면 하여튼 몇 천만 원짜리 액자에다가 예. 뭐 가격은 어떻게 됐든 NFT의 그림을 계속 로딩을 하고 예, 그때 내가 구매한 것들이 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겠고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뭐 취향 저격이라고 해야 될 수 있는 뭐 신선하네요, 그건 조금. 내 집에 나만의 아트 전시회 이런 개념으로. 근데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NFT를 구경하라고 네. 그 작년에 미국 같은 데서 NFT 아트 전시회가 여러 번 열렸었거든요. 그럴 때 TV를 제공을 해서 프리미엄 마케팅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과거에 우리 그 유명 아티스트 백남준 씨도 설득 생각나는 것 같고, 고 이제 뭐 저기 되셨지만, 자 삼성전자가 새해에 첫 스마트폰을 CES에서 공개한다고요. 어떤 형태, 폼팩터의 변화가 좀 있나요? 아니면 새로운 좀 변화? 이게 실제로 그 갤럭시 21 FE 펜 에디션이거든요. 기존의 갤럭시 S21의 주요 기능을 거의 다 그 인수를 했습니다. 네. 디스플레이만 좀 안 좋아지고, 근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도 커지고, 색상도 화사해지고, 카메라 기능도 이제 100배 좀 빠지고요. 대신 한 30배 좀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,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으로 나오는데요. 근데 한국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되네. 네, 가격이 한 699달러부터로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, 저가폰이군요. 예. 근데 한국에는 이제 좀 있으면 갤럭시 S22가 이제 출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. 둘이 좀 충돌할 우려가 있어가지고요. 한국 출시 예정은 아직 없다라고 합니다. 네. 해외용으로.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OLED는 뭐 2번 접히고 슬라이딩까지 가능한 중소형 OLED, QD 디스플레이까지 선보였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풀어주시겠어요? 이번에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번에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 지금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다 같이 이제 출시하면서 쫓아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두 번 더 접고 안쪽으로도 두 번 더 접고 큰 화면도 접고 모든 걸 다 접겠다라고 그 시제품을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. 일단은 전체로 봤을 때 그 전에 TV용 55인치, 65인치랑 모니터용 34인치 QD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공개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쿼텀 닷 디스플레이인데 뒤에 OLED 빼고 그냥 우리는 QD 디스플레이다라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.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OLED에 비해서 더 밝고 더 화사하고 그다음에 더 정확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더 풍부한 화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OLED에서 앞에 필름칠 하나 좀 벗겨낸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대신 앞에 퀀텀 다 발광층이라고 불리는 걸 붙여놨기 때문에 좀 더 선명 화질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고요. 그거 말고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그 접는 화면 같은 경우는 플래스 G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번에서 G자 형태로 접힙니다. 네. 이런 제품이 있고, 다음에 플럭스 S 같은 경우는
정말 H타임처럼 접을 수가 있습니다. 어.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플렉스 노트 같은 경우는 17인치 되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들고 다니시게 하는 이런 제품인데 이거는 지금 노트북을 앞으로 이렇게 키보드까지 풀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쓰는 형태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.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건 역시 이제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겠죠. 네. 들고 있다가 필요하면 옆으로 쫙 펼치면은 상소문 예, 형태라고 거의 뭐 하죠. 7인치, 8인치까지 펴주고 다시 딱 접을 수 있는 거니까요. 제대로 나올 수만 있다면 정말 다시 한번 어떤 혁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뭐 요즘 뭐 투명 디스플레이도 얘기가 있는 것 같고. 네, 투명 OLED. 네, 얘기 투명 많죠. OLED. 우리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들 중에서 눈에 띄는 제품이라든지 뭐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CES에 이번에 있나요?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업체라면 아무래도 그 소니일 것 같습니다. 소니? 예. 소니에서 이번에 소니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아예 따로 분사를 하고 이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회사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네. 선언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프로토타입 전기차를 선을 보였는데 이 디자인이 꽤 잘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좀 기대감을 굉장히 좀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걸 보고 만약에 소니가 이쪽 그 모빌리티 산업에 진출해서 성공을 하면은 나중에 저희 삼성이나 LG도 이 모빌리티 산업 진출을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텔과 AMD 같은 경우에서도 좀 고성능 CPU를 공개를 했습니다. 네. 이게 기존 칩셋에 비해서 최소 뭐 20-30% 이상 빨라진 이런 칩셋이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실상 이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저렴한 PC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좀 괜찮은 가격에 고성능 PC를 놓고 굉장히 좀 뜨거운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게 이번에 미국에 그 2대 트랙터 업체가 있거든요. 2대. 트랙터. 트랙터. 예, 네. 트랙터. 농기계. 농업용, 예. 농업용 트랙터 업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 존 디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오. 근데 이 존 디어라는 데서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내놨어요. 오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라라고 딱 그 명령을 내려주면 사람이 굳이 이 트랙터에 탑승하지 않아도 자기가 혼자 싹 움직이면서 밥 갈고 씨 뿌리고 하는 걸 다 끝내고 돌아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작업을 24시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지금처럼 사람이 모자라고 이런 시기의 시대에 이런 트랙터에게 명령을 딱 넣고 내려주면 알아서 이제 밥 갈고 뭐하고 농사를 지금 같은 거 화면에 다 나오는 하시는 거죠. 저 영상인 것 같은데. 예. 네. 저거는 이번에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잡초 제거기입니다. 잡초 제거. 예, 저거는 쭉 돌아다니면서 그 밑에 있는 풀이랑 잡초랑 농작물 중에서 잡초만을 딱 골라가지고 그 위에 그 농약을 딱 뿌려주는 제초제를 뿌려주는 그런 기계거든요. 네. 굉장히 특이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만 지나면은 뭔가 좀 혁신적인 변화가 이제 바로 우리 눈앞에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CES에 대한 전반적인 그 평가를 좀 들어봤고 신기술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. 도움 말씀 주신 분은 IT 칼럼니스트 이요훈 칼럼니스트가 수고를 해주셨네요.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